여러분, 제2의 외환위기, 이런 얘기가 지금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인터넷을 분석하는 사람들 그 분석 기사에서도 나오고요. 유튜브에서도 종종 말입니다. 경제를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들이 제2의 외환위기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제2의 외환위기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오는 걸까요? 이것은 여러분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워낙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5월 6일 기준 원달러 환율이 1272.7원이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이 넘었으면 심리적 마지노선이 깨졌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1200원은 월등하게 넘어섰고요. 1250원이 다시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250원도 지금 깨진 상태입니다. 요즘은요, 언론 지상에서 보면 1300원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나올 정도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금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돼요. 쉽게 말하면 원화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원화 가치의 추락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요. 2022년 1월 3일만 하더라도 1191.8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1272.7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제2의 외환위기란 이야기가 살포살포 나오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외환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결같이 하는 말이요. 한미 통화스와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사실 한미 통화스와프는요. 작년 말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 통화스와프가 600억 달러나 됐었거든요. 이게 종료가 되니까 환율의 불안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이 통화스와프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기는요. 외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화 마이너스 통장. 미국에다가 우리 원화를 600억 달러어치만큼 주고요. 미국의 돈인 달러를 그만큼 마이너스 통장으로 빌려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실질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외환 보유고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달러를 썼다가 팔았다가 썼다가 팔았다 수급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외환 보유고가 안전하게 보관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한 위기도 그만큼 줄어들기도 합니다. 600억 달러가 생기니까 말입니다. 사실 2020년 3월 19일이었던가요? 그때 이 원달러 환율이 1285.7원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자마자 3월 20일이죠. 딱 하루 만이에요. 하루 만에 39.2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246.5원까지 떨어졌거든요. 1246.5원까지. 그러니까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점점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요. 지금 통화스와프가 쉽게 말하면 기축통화하고 이루어진 데는 없습니다. 스위스하고 지금 현재 106억 달러가 지금 돼 있고요. 중국하고 590억 달러인데 이건 위안입니다. 인도네시아하고는 100억 달러, 호주 81억 달러, 말레이시아 47억 달러, 아랍에미레이트 54억 달러, 터키 20억 달러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앵화하고 돼 있느냐? 안 돼 있습니다. 유로하고 돼 있느냐?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달러하고 돼 있느냐?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화스와프를 빨리 체결하는 것이 절실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이 지금 외환 보유액을 4,500억 달러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현금성 자산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 200억 달러 남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외화 통화 스와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만 좋자고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만 좋자고. 미국한테 반드시 도움이 돼야 됩니다. 미국한테 도움이 돼야지 이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주거든요. 2020년 3월에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때도 이게 전 세계가 팬데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마구 내다 팔까봐 통화 스와프를 다 체결해 준 거예요.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주면 국채를 내다 팔지 않잖아요. 국채를 내다 팔지 않으면 국채 시장의 위험이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스왑을 많이 체결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세계 상태에서 미국의 통화 스왑을 체결해 달라고 하면 이게 설득 논리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정치적 의사결정이 아니고서는요. 미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려고 하면 미국의 도움도 되고 우리의 도움도 돼야 되는데 미국의 도움보다는 오히려 미국은 600억 달러라는 게 더 통화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우리에게는 달러를 달러의 어떤 가치가 강세가 되는 걸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 세계 경제가 그 정도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만 좋자고 통화 스와프를 하게 되면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가 줘야 할 것도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통화 스와프가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돼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나서줄까에 대한 문제도 있다는 것. 이것은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문제는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해주지 않았을 때 앞으로 환율 시장이 안정이 될 거냐 이 문제잖아요. 미국이나 일본도 한일 통화 스와프가 돼 있던 게 없어졌는데 이런 게 말입니다. 결국은 체결이 되면은 원화의 추락을 저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결의 어떤 본보기가 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해결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한미 통화 스와프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게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우리 쪽에서 막 사정하는 어떤 모양새가 보이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한국 경제가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이 돼야 될 텐데 이게 쉽지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은요.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상시 통화 스와프를 맺은 나라가 있는데 여기는 EU나 일본이나 혹은 영국, 스위스, 캐나다 5개국 뿐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한 말입니다. 전 세계의 어떤 통화가 다 추락하고 있다. 달러만 지금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추락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 추락하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대내외 경제 상황은 진짜 좋지 않아요. 내수도 그렇죠. 수출도 그렇죠. 투자도 그렇죠. 여기다가 중국 경제의 둔화 목소리 나오니까 수출은 더 힘들어질 것 같은 가능성이 크지요.
여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니까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올라갈 듯하게 보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는 물가를 그만큼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물가가 올라가면 내수가 위축이 되기 십상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마지막 한 방입니다. 게다가 통화정책이 빨라지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합쳤을 때는요. 이게 통화 수합이 안 됐을 경우 제2의 외환위기가 온다는 말도 완전히 거짓말은 아닙니다. 충분히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IMF죠. 국제통화기금에서 권고하는 수준보다가 낮습니다. 권고하는 수준보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어떤 상황은 언제 갑자기 전개될지도 모른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든 통화 수합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